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3월 26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지금 대구 달성에 새로 마련한 사저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이 주말 사이에도 수많은 관광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지자들이 이 자택 주변에서 또 많이 모여들어서 또 응원을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확인이 되고 있으면 있을수록 정치권에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 완전히 전면에 나서는 것은 뭐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정치를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이라기보다 일단 그 박근혜 마케팅을 하려는 쪽의 희망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각 계파가 형성이 되고 있죠. 지금 새로 여당이 되는, 여권이 되는 보수 진영 안에서 각 계파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지방선거, 6.1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이 일종의 이합집산을 하는, 협종연행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불가피합니다. 그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시점이 때맞춰서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대구로 낙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정가 뒷담화 주제를 과연 신친박, 과거에 친박했죠. 신친박은 이 신친박이 형성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달성 사제 앞에 도착해서 던진 메시지를 놓고 정치를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달성에서 육아업 자택 앞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면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았는데 그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 됐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는 뭐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제 고향인 대구에서 도약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달성, 특히 대구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 발전 이야기를 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본인이 직접 뭐 정치를 재개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진들의 후견인 역할은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에 언론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당분간은 관심을 갖겠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이 이야기했죠. 그동안 대구에 가려고 했다가 당선되고 나서 좀 미루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 사저로 돌아오고 나서 찾아뵙기 위해서 미루고 있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라도 찾아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5월 10일 예정되어 있죠.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인이 당연히 초청을 해서 모시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 윤석열, 박근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숙명적이죠.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낙향한 것이 칩거를 하러 가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분석도 있었지만은 그날 이렇게 밝은 표정이나 이런 것을 보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거나 그냥 칩거는 아닌 것 같고 낙향에 있으면서 제한적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윤석열 당선인이 가면은 면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그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 이제 그 메시지를 내고 지금 사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과거에 친박근혜계로 활동을 했던 한때 정권을 잡았던 그 정치인들의 동향이 지금 좀 관심이죠. 이 친박계 정치인들을 보면 지금 한 세 갈래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현장에서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이른바 적폐로 몰려서 구속도 되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삼성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대거 그 현장에 갔죠. 가령 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뭐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실세였죠.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뭐 조윤선 전 문화관광부 장관, 뭐 정무수석. 자,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다 함께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퇴원을 축하를 했는데, 자,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다 갔습니다. 그리고 가령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삼성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자, 이 정치 현장에서 일단 떠난 이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김기춘, 최경환, 뭐 서청원, 조윤선 쭉 있고 또 한쪽은 재기를 모색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친박계가 사실상 패족이죠. 패족이 됐는데 그 패족이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그 자리도 잃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재기를 모색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일단 그 삼성병원에 왔던 사람들, 그 환영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러나 눈길도 한번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가령 지금 김재원 의원은 재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다. 그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과 그 경선 룰을 놓고 또 충돌을 빚고 있죠. 김재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그 처음부터 친박이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인데 친박의 핵심이었죠.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표 시절에. 자,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이번에 인천시장에 재도전을 합니다. 친박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의 소유자죠. 그리고 또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친박인데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지금 경남도지사에 출마 선언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면은 백성주 전 구미에서 국회의원 했던 백성주 전 의원이 있죠. 지금 구미시장 선거,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 곳이죠. 자,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또 친박계였던 백성주 전 의원이 구미시장 선거에 뛰고 있고, 이렇게 재기를 모색하는 사람이 상당히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정치를 떠난 사람, 지금 현직이 아니지만은 재기를 모색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마지막 한 그룹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친박 그룹이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실세죠. 자, 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비서실장을 할지 뭘 할지 어쨌든 국무총리급입니다, 거의. 자, 권영세 친박계였죠. 친박계에서 중국 대사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뢰를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령 박대출 의원도 있죠. 박대출 의원. 지금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유세 단장을 했습니다. 유세 단장을 했고
이번에 또 경남도지사 출마 이야기도 있죠. 자, 권영세, 박대출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과거에 친박이었던 사람들 있죠. 지금 본인이 친박이었다는 것을 알리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 그 세 부류가 있는 겁니다. 정치 현장에서 떠난 사람, 재기를 모색하는 사람, 현역에서 여전히 활동 중인 친박 이렇게 있는데,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영아 지금 변호사,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기간에 유일하게 접근을 허용을 했던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죠. 이 유영아 변호사는 사실상 정치에 상당히 그 미련이 많은 인물입니다. 검사 출신인데 경기도 군포에서 3번이나 출마했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은 김부겸 현 부총리 민주당 후보에게 낙선을 했고, 그때 김무성 전 대표 옥새 파동이 있었죠. 2016년 총선 때입니다. 그때 뭐 옥새 들고 나르사 뭐 이런 파동이 있었을 때도 서울 송파울 공천을 받아놓고 날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부침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2020년 총선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때 야권이 분열이 됐죠. 그때 미래통합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옥중 메시지를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친필을 가지고 온 걸 유영아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그때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뭐 협력을 해달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그 메시지를 내고 나서 유영아 변호사는 일종의 심부름을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이 만들었던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공천 신청을 또 했었습니다. 그 옥중 서신을 공개하고 나서 일종의 뭐 대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때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다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달성 이주, 여기에 상당히 또 역할을 했죠.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돈을 융통해서 25억 원을 들여서 집을 샀고, 그것을 뭐 차차 갚을 것이다. 박지만 회장과 같이 해서 갚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인터뷰에서 하고 했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갑자기 대구시장 선거에 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출마 선언을 뭐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뭐 영남일보와 또 인터뷰도 했고,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구시장 그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없다고 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이든 2년 후 총선이든 국민이 원하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따르겠다. 그리고 본인이 대구에서 어린 시절에 좀 자랐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앞부분에 소개시킨 대로 뭐 대구를 비롯해서 이 어떤 인재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아마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 대한 관심 표명 차원에서 어쨌든 본인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준 유영아 변호사에게 대구시장 출마 얘기를 듣고 격려하는 정도의 차원이지, 유영아 격려 정도의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본인이 앞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를 하겠다, 관여를 하겠다, 그 의미는 아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유영아 변호사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렇게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고 싶어 하니 그런 메시지를 좀 준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본다면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메시지는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실 정치권에 있는 지금 뭐 실패한 사람이든 또는 그 재기를 모색하는 사람이든 현역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든 친박 정치인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5년 동안 그 구치소에 있을 동안도 모든 친박 정치인들의 면회 신청을 일절 받지 않았죠.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치인은 없습니다. 친박 정치인은 있었으면은 아주 완전히 자랑을 했겠죠. 내게는 편지를 받았다 하고. 그런데 정치인들에게는 답장 같은 걸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병원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 달성에 도착했어도 물론 뭐 대구시장, 경북지사, 뭐 대구교육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거기 조은진 의원이나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던 조은진 의원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거기 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그것은 이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동 운명체였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고, 물론 본인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의 실책과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그럼에도 정치권에 있는 친박 중에서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도 한 사람 없었고, 그리고 여전히 다시 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대구로 돌아오니 그것을 또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사람들과 같이 어떤 그 스크럼을 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목소리를 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물론 이번 지방선거 또는 내후년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 마케팅이 좀 벌어지기도 하겠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와 달리 별 성과도 없을 것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도 이 중앙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친박 이야기가 나오고 친박 재결집, 세결집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무의미하고 효과도 없고 해도 효과도 없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뜻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이 낙향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공개 활동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토요일에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